영국의 한 고급 레스토랑. 텅 빈 레스토랑에는 주방 직원과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겁다 못해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던 이 레스토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폐업을 하고 쫄딱 망한 레스토랑 사장이 길거리에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레스토랑 사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레스토랑 인테리어 좀 다시 손볼까봐. 요즘 새로 생기는 레스토랑들은 점점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치장하니까 우리도 밀리면 안 되지. 해리, 지금도 충분히 잘 되잖아요. 쓸데없이 지금 레스토랑 인테리어에 돈을 투자하는 건 낭비라고요. 우리 돈은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이 동네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름 이름 있는 레스토랑이죠. 이 명성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레스토랑을 물려받은 저는 아직 아버지만큼의 명성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손님이 줄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새로 해볼까 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와이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보류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레스토랑에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보다 오래 근무했던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부터 주방에서 근무를 해온 저희 메인 주방장인데 이 직원이 느닷없이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두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새로운 직원을 뽑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하는 마음에 주방장에게 연락해서 설득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방장을 영입했습니다. 경력도 화려했고 용모도 단정하여 꽤 많은 급여를 약속하고 데려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단골 손님마저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월급을 안 주시면 저희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부터는 레스토랑의 운영이 힘들어져 직원들의 월급을 몇 달째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보, 요즘 레스토랑 운영이 힘들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인테리어 같은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이랑 식당 운영에 써야 하니까 내일까지 좀 마련해줘. 해리, 사실 모아둔 돈이 지금 없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최근에 투자금으로 써버렸어요. 저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과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이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발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고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죠. 레스토랑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매우 초조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벌어들인 수익금을 맡겨놨더니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인 아내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참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돈 관리를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레스토랑이 전부입니다. 저는 예전 아버지 시절의 그 유명세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운영비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죠. 대출을 받은 저는 레스토랑 내부 인테리어를 최근 유행하는 고급 인테리어로 죄다 바꾸는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메뉴도 개발을 했는데 이것 또한 아무나 먹기 힘든 고급 요리들 위주로 개발을 했죠. 이 모든 것은 레스토랑의 핵심은 고급스러움이라는 제 신념에 근거한 선택이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작업이 끝났고 새로운 고급 신메뉴 개발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손님들을 받아 그 손님들의 입소문이 나기만을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새롭게 인테리어를 마친 레스토랑에는 예전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 일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예전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지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에게 옆 블럭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발길을 끄는 것과 손님 자체가 줄어든 것에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나를 잡아서 해당 레스토랑에 방문을 하게 되었죠. 레스토랑 분위기와 음식들을 분석하며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있을까? 새로 생긴 레스토랑임에도 손님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 생긴 레스토랑의 사장이 제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이었고 레스토랑의 주방에는 저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내고 그만둔 메인 주방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날 아내에게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해리, 사실 우리가 투자한 투자처가 바로 남동생네 레스토랑이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애가 당신이 알게 되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날 저는 아내와 다시 한번 크게 다투었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처남은 예전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며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시 아내의 부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빈둥거리던 처남을 데려와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킨 것이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태 내가 고집해오던 레스토랑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념을 고집하던 저는 이렇게 레스토랑이 망할 위기에 처했고 내 식당에서 일을 하던 처남이 내 돈으로 차린 식당으로 내 식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처남은 지금 당장은 줄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미루기 바빴습니다. 이대로 처남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의 자금 관리는 모두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레스토랑의 운영에 온 신경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초심으로 돌아가 출근도 직원들보다 일찍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또 잡지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레스토랑 홍보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잡지사에 홍보한 광고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처남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잘 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잡지사에 레스토랑을 홍보한 것을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술 더 떠서 TV 프로그램에 처남의 레스토랑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동네에서 손님이 북적거리는 곳은 처남의 레스토랑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된 처남의 레스토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그럴수록 저희 레스토랑의 매출은 바닥을 기었고 매출 악화에 레스토랑 운영이 힘들어져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명성을 더럽히고 물려주신 레스토랑을 지키지도 못한 한심한 제 몸뚱아리와 과연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처남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린 돈을 지금 갚지 않으면 나와 자네 노이는 길거리에 내앉을 판이라고 사정했지만 처남은 끝내 지금은 돈이 없다며 나중을 기약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빈털터리가 되었고 빚도 있어서 매달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진짜로 길가에 내앉겠다는 불안감이 생겨 청소부 일자리라도 얻어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이미 저에게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운영해야겠다는 꿈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한창 청소부 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고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었죠. 해리, 내 아들아, 수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해보니 소감이 어떠하더냐? 만만치 않지. 내가 너에게 레스토랑 운영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바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성공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 때문이란다. 이제 네가 바닥을 경험하고 있고 뭔가 깨우친 게 있을 것 같으니 애비가 조언 하나 하려고 한다. 레스토랑 식당 운영의 핵심은 고급스러움이 아니다. 네가 지금 레스토랑을 말아먹고 청소부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이유는 너의 그 잘못된 신념 때문이지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식당의 본질은 손님에게 있다.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손님들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한다면
그 식당이 최고의 식당이다. 너에게 남은 빚은 애비가 처리할 테니 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들을 맛보고 머리를 좀 식히고 돌아오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마다 두루뭉실한 말씀만 해주시더니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 여행을 하고 오라는 건지 알지는 못했지만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본 전통 음식들은 모두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맛은 황홀했습니다. 삼겹살, 소갈비, 된장찌개, 김치찌개, 부침개, 떡볶이, 김치 등 수많은 음식들을 매일매일 다른 음식으로만 먹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맛본 음식 중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파는 토스트였습니다. 각종 야채와 계란이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아냈는데 버터로 풍미를 더하여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이 길거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조리되어 판매가 된다는 점에 저는 매우 놀랐고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아직도 한국에서 먹어본 길거리 토스트의 환상적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해주신 조언을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무조건 고급스러운 곳에서 고급스러운 음식만을 팔아야 한다는 저의 잘못된 신념을 버렸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생기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식 토스트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전념을 했고 유튜브에 알려진 레시피 정보와 더불어 저만의 개성을 위해 살짝만 변형을 시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시식을 시켜드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엄지를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장비를 제작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던 주위가 토스트를 굽는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사진을 이루고 토스트를 사 먹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토스트를 먹는 손님들의 모습에는 미소와 만족감이 번졌고 행복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고급 레스토랑을 수년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길에서 한국식 토스트를 판매하는 지금에 와서야 진짜 식당을 운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토스트야말로 손님들이 식당에 원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길에서만 토스트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매장을 내어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했고 결과적으로 처남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죠. 처남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퇴사를 하고 처남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던 주방장이 또 다른 곳으로 스카웃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저와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참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저와 비슷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동질감마저 생기더군요. 하지만 돈 관계는 깨끗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정산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며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는 힘. 한국은 제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망했지만 길거리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게 된 해리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